자, 그러면 저번 주에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제 뭘 할까? 네, 소크라테스를 이제 다룰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은 그 소크라테스를 철학사 책을 또 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책들이 나뉘어요. 소크라테스를 다루는 태도가. 어떤 책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정말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도 있고, 어떤 책은 한마디도 안 적어놓고 그냥 뭐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뭐 재판 이야기, 뭐 잔소리, 뭐 말발로 세우던 이야기 그런 걸로 채우는 책도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사실상 플라톤의 말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있거든요. 왜냐면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어. 전부 다 플라톤의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플라톤의 모든 플라톤의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 약간 좀 무슨 연극 대본 같은 책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어서 소크라테스 합치고 말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소크라테스 말일까? 아니면 플라톤 말일까? 어떻게 그 구분 지어요, 그거? 이제 그냥 뭐 사람들마다 좀 견해가 갈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플라톤 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소크라테스 파트를 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대충 퉁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식인 것이고, 그나마 그 사람 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재판받는 과정. 그 변론하고 크리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소크라테스 생각이 좀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거의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 짓게요? 그러면 플라톤 책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정말 책이 찢어질 만큼 분석을 해가지고 미묘한 차이를 캐치해가지고 요거는 소크라테스고 요거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식인 건데, 그러니까 구분 지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채우고 플라톤을 채우는 사람도 있죠. 오케이? 그렇게 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철학사 책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책 두 개를 내가 다 골라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알아가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땅이 분리를 시켜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거고, 우리가 오늘 볼 영화는 뭔가, 자, 타짜 허영만 선생이 쓴 만화책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 만화책이 원작이라고 하는 거 되게 야한 만화책이죠. 그냥 어릴 때 되게 열심히 봤었지. 야해서 그냥 여기에 나오는 뭐 아귀니 뭐 고니니 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다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양만 선생이 이제 그거 다 취재해가지고 이제 그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귀라는 사람이 진짜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타짜는 뭐냐? 뭐 곤이라는 애가 있었죠. 저 배우 이름 뭐지? 아, 조승우. 좋아. 그래요. 걔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도박을 하게 되죠. 걔는 그냥 뭐 그냥 그런 애였어요. 그냥 뭐 되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일용직 알바 같은 거나 하면서 살고 있던 뭐 대충 그냥 뭐 그런 애였는데, 그 뭐냐,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데서 도박판이 벌어지게 됐고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죠. 근데 구경하다 보니까 어때, 마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왠지 잘만 하면은 한 방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충 보고 감잡아가지고 끼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줘주는 내용이죠. 인생을 줘. 도박이 그렇게 재밌을까? 해봐야 알지. 그렇다고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참. 나 웬만해가지고는, 근데 뭐 게임에는 좀 많이 중독이 돼본 입장에서 게임에 좀 심하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맨날 그것만 생각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매일같이 그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가지고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 미루게 되는 그러한 현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자, 아무튼 고니는 처음에 덕에 끼어들었고 돈을 다 잃었고, 그런 다음에 마침 누나가 이혼을 했고, 왜 돈을 통장에 안 넣는지 몰라. 근데 통장에 넘어가면 또 얘기가 안 되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 했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빼돌렸고,
다 이러면은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에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놈 그 아까 전에 그 배우 이름 뭐지? 약간 머리 좀 둥성둥성하게 빠진 애 있잖아요. 어? 아무튼 걔요. 자 그놈이 타짜인데 이제 그놈이 이제 사기친 걸 알고 이제 그놈을 잡아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얄팍하게 기술 몇 개를 익히게 되죠. 그래도 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거를 이제 다 읽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그러다가 평경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내가 쟤를 왜 몰라 갈 때까지 간 놈. 자, 걔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걔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익히고 그다음부터 다 해먹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뭐만 보면 돼요? 앞부분만 보면 돼요. 저 고은이가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가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고 그건 도대체 이 영화하고 우리가 철학적인 맥락하고 뭐 맞다 떨어질 게 있을까? 떨어질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옛날 그 옛날에 그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왜 철학을 했을까?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긴요. 그 시절에도 고니 같은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어느 시대를 가든 저런 놈은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서 봤었던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나 이런 애들은요. 자, 철학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었어? 아니었어요? 사람 아니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뭘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건 뭐한다?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파르메니데스는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지. 파르멘데스로 간다고 한다면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어? 하나. 그걸 뭐라고 불렀지? 일자라고 불렀지. 오케이, 좋아. 누가 보면 막 집에 가서 막 복습한 것 같아. 자, 아무튼 파르메니데스는 뭐 일자, 그렇죠? 일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일자가 뭔지, 도대체 그게 뭔지 여기에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만 있게 되면은 존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 순간 변화하는 인간이라고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매 순간 뭐 하니까. 아니 매 순간 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물어 쓸데없이. 그냥 변화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겠죠.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겠지. 근데 나는 어느 순간 딱 고정되어 있는 한 지점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나는 그거를 무엇인지 묻게 되겠지.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네?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자라고만 얘기했지 사람은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은 이제 보통 그냥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관심사가 어디로 넘어간다?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을 많이 했길래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냥 미친놈, 도른놈, 뭐 또라이 같은 놈, 뭐 영웅적인 놈, 뭐 대단한 놈, 뭐 별볼 일 없는 놈, 별별 인간 군상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별별 인간 군상은 평범한 시기에는 잘 안 보여. 어느 시기에 잘 보이겠어요? 전쟁할 때 잘 보이지. 안 그렇겠어요? 전쟁해봐요. 전쟁에 미친놈, 도망가는 놈, 영웅적인 놈, 무서워서 뒤로 숨는 놈, 별별 놈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점에는 전쟁이 꽤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어떤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 전쟁도 있었고 또 조금 있다가 나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꽤 많던 시기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사를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놈 저놈 요놈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세상에 별별 놈이 다 있구나. 다 생각해봐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전쟁 때문이야. 중국에서도 공자가 나올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 에? 공자라는 사람이 왜 나왔냐는 거지. 춘추 전국 시대에 뭘 받겠어요? 똑같아요. 이놈 저놈 요놈을 본 거지. 미친놈, 도른놈, 또라이 같은 놈. 그 와중에 또 정상적인 놈, 착한 놈도 있을 테고 그죠? 그 와중에 남을 도와주는 놈, 남 등쳐먹는 놈, 배별 놈이 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놈들을 다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미친 세상 이게 뭐야? 왜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텐가?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 거기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대단하게 바라보니까 이게 그런 거지. 결국에는 이놈 저놈 요놈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제끼고 저놈 제끼고 요놈이 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어때요? 확 가까워지지. 아 이거 별것도 없네. 그러면 우리네가 왜 이 영화를 보는지 알겠죠? 이 영화만큼 이놈 저놈 요놈을 보여주는 영화가 없다. 안 그래요? 도박에 미쳐가지고 누나 돈 훔치는 놈. 또 뒤에 가면은 뭐 교수인데 자기 돈 다 꼬라박는 놈. 도박이 너무 심하게 미쳐가지고 남의 귀 자르고 다니는 놈. 팔 자르고 다니는 놈. 이런 놈도 있고 오만 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느냐? 또 고온이라고 해는 애가 이놈 저놈 요놈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고온이라고 하는 저 캐릭터 있잖아요. 다른 떨거지들은 이미 캐릭터가 완성이 됐어. 어느 정도까지는. 고니는 어떻게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놈 저놈 요놈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엔 어떤 놈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게으른 놈, 일하기 싫은 놈, 하지만 그냥 일하러 갔던 놈, 그리고 나름 또 3년 동안 돈 모았던 놈, 그런 놈이었죠. 그냥 평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고 집은 어떻고 들을 게 못 살고. 자 그런데 이제 도박에 빠진 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인생 한방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원래 좀 자기 미래에 어떤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해서도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한방을 노리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난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아무튼 도박에 빠지게 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뭘 노리게 되고, 한방 노리게 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왜 저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쟤는 무엇이 잘못돼서 저런 모양 저 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고은이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할래요? 자, 여러분은 이제 대충 그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냥 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 별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거는 철저하게 경험하에서 나오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귀납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예. 근데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놈이 있고 어떤 식으로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놈이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근합적으로 접근하는 놈 중에서 유명한 애들 누가 있을까? 그냥 소피스트 같은 애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귀납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연역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갈린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이제 범위를 넘어가니까 이건 제끼도록 하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은 안 해요. 왜냐면은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저렇지도 않거든요. 또 논리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얘는? 영혼이 썩어서 영혼이 썩어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영혼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영혼이라. 영혼이 뭐랄 것 같아요? 영혼이란
변하지 않는가? 그냥 흔한 인식을 한번 얘기해봐요. 영혼이란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상적인 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지. 영혼의 반대말은? 육체? 그럼 육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물질적이다. 좋아. 또 보인다. 좋아. 또 사라진다? 사라진다. 좋아. 좋아. 또 변화한다. 저게 핵심이지. 또 그만합시다. 그 정도면 되지. 뭐 거의 다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물질적이고 좀 변화가 가능하고, 물질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영혼은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은 물질적이지 않고, 그러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겠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좀 주죠? 약간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물질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영혼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영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영혼은 뭐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현명한가, 어리석은가, 선한가, 악한가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간단하죠? 우리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현명한가, 어리석은가, 선한가, 악한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죠. 왜겠어요? 영혼이 내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좀 결정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가져야 될 제일 큰 관심사는 뭐다?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다시 말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어떤 놈이 있다고? 미친놈, 도른놈, 괜찮은 놈, 오만 놈이 다 있다고요. 그 오만 놈을 다 보다 보니까 딱 보니까 대충 보여요. 누가 이렇게까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가. 또 지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사람은 다 다르니까 다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막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피스트들이 하는 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뭐가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여기서 인간은 어떤 고정되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우리 각자는 다 뭐다? 만물의 척도이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만물의 척도이고, 너는 너를 기준으로 해서 만물의 척도이고, 너는 너를 기준으로 해서 만물의 척도이다. 그럼 우리 각자가 다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세상의 중심은 누구야? 나야, 나.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키는 놈도 걔 기준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올바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매일같이 사람 죽이는 놈도 걔 기준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옳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맨날마다 미숙년자 강간하고 다니는 새끼는요, 역시 걔 기준에서 뭐가 될 수 있어? 선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선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좀 다르긴 한데 소피스트들마다 그냥 나한테 좀 득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나에게는 선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따구로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뭐가 안 서? 기준이 안 서. 그러면은 뭐 혼란이고 뭐고 그런 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뭘 세워야 되겠다?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때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개별성을 가지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향성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니는 자기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지. 왜 실패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저놈은 저 모양 저 꼴이 됐나? 자, 왜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과 환상을. 왜 사람이 자 고니처럼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온만 얘기 다 했는데 아니 답은 사실 영화 속에서 나왔었어요. 저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화투판에서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지? 희망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실에 기반을 둬요. 환상에 기반을 둬요. 환상에 기반을 두게 돼 있어요. 도박에 미치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상상하니까. 이거를 내가 꿈꾸잖아.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을. 그게 바로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잘 가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환상이라는 거. 내 친구를 어떻게 빠진 놈은 왜 그랬을까? 역시 환상이 너무 심한 거죠. 걸렸을 때의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덜 나위 없이 달콤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매주마다 옷도를 사고 있죠. 좋아. 맨날마다 거짓말 심하게 하는 놈들은 왜 그럴까요? 구라심한 놈들. 되게 거짓말 심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이거 똑같아요. 논리는 그냥 구라치고 있을 때 그 구라를 치고 있는 나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라를 칠 때 뭐 내가 무슨 찌질하게 구라를 치겠어요? 보통 뭐라고 구라를 쳐요? 지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뭐 어디 뭐 유명한데 뭐 어디 가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도 엄청난 구라쟁이를 하나 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국제적인 무슨 뭐 경제 심포니엄에 내가 초청받아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뭔데라고 얘기하면은 뭐 네가 선 애들이 많아서 뭘 알겠느냐라고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간단해요. 그렇게 구라를 치게 되면 지 머릿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 같아? 현실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 말이죠. 역시 또한 뭘 보고 있는 거지?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환상에는 뭐가 있어?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구분해야 돼요? 현실이랑 환상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먼저 구분 줄 수 있어야 돼요. 차이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현실에다가 기반을 둔 지식에 근거해서 내 사상을, 내 영혼을 갖다가 잘 닦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요런 이야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뒤로 가면 진짜 많아. 10년 때들도 이런 얘기 들을 게 많이 하고요. 뒤로 가면 철학 때들도 이런 얘기 하는 놈 진짜 많거든요. 원조가 누구야? 소크라테스라는 거지.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고대 철학자만 잘 이해하면 뒤에 놈들은 볼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자꾸 했던 말 또 할까요?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게 있겠어요?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결국 다 뭐야? 그놈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행동, 생각, 생활 양식, 그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울 정도죠. 그 수메르에서 발견되는 그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돈토판을 보고 있으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이랑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 진짜 똑같아.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개념이 없다. 요즘 애들은 너무 이 말은 꼭 나오더라 진짜.
야 정말 옛날 기원전 5,000년 전 이집트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다고. 아유 참.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결국 뭐에 집착을 많이 한다?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러면은 어느 정신분석학자 그걸 봤어. 와, 씨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 왜 구분을 못할까? 소크라테스가 하다가 만 부분을 내가 좀 더 보충시키면은 내가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기가 막히게 한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걔가 프로이드. 뭐라고 할게요? 왜 우리는 환상에서 못 벗어날까?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얘기했어. 아 근데 희망이라고 얘기하면 또 없어 보이잖아. 다 쓰는 말인데 좀 더 멋들어지는 말. 또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용어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누가 줘요? 그래 내가 그 고대 그리스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입이 정말 빠지도록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고니 같은 경우에는 뭘 못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갖다가 잘 선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럼 왜 그렇게 못했을까? 소크라테스의 이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뭘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욕망을 잘 몰랐다고 하는 거죠. 쟤는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쟤는? 돈을 원하는 건가, 쟤? 일단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졌겠죠. 영화 제일 마지막에 가면요. 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돈에다가 불 질러버리죠. 기억나요? 아귀하고 한번 붙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아귀를 이기죠. 이겨가지고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린 그 다음에 남은 돈은 어떻게 하냐? 불태워버리게 되죠. 미쳤어. 그러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그분 또한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고니의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일단 쟤는 처음에는 욕망이 무엇이었느냐? 돈이었어요. 뭐 하고 싶어? 한 방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너 나랑 일하면 BMW 탄다? 옛날 영화죠. 옛날 영화지. 흔할 닭바라진 벤츠 BMW지. 진짜 온 길바닥에 벤츠밖에 없어. 벤츠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영화를 볼 때 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뭐겠어요? 욕망인 거예요. 제가 사실과 환상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못 짓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걸 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제 영혼이 변화해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쟤는 일단 막장이긴 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식으로 본다면은 쟤는 볼 가치 없는 인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는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응. 자 핵심은 아무튼 이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영혼에 따라서 내 행동 양식이 나온다. 영혼이 썩어 빠졌으면요. 영혼이 선하면요. 그다음 내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근데 선하게 못 만들어요. 뭐 때문이니? 욕망 때문에. 욕망은 뭘 구분 못 짓게 하니까?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 짓게 하니까. 그게 분리가 안 되면은 뭘 부정하게 돼요? 나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아까 나왔잖아요. 사는 집 꼬라지가 어때요? 싫지요 뭐. 저기서 뭐 살고 싶겠어요. 딱 싫다 진짜. 자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게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을 인정해요. 멍청한 놈은요? 부정하죠. 정신승리한다라고도 얘기하지. 정말 이 정신승리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평경장이 죽었다고. 손이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아귀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귀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기 쫓아다니려고 이제 그 김매수 이름 뭐지? 국중 이름이 모르겠다. 아무튼 예쁜 꽃. 자, 그 품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아기를 쫓아다니다가 걔를 만나게 되죠. 걔 이름 뭐지? 배우 이름? 지금 삼시세끼에 나오는 그 어? 유해진. 걔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귀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여자도 한 명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되죠. 평경장을 죽인 사람은 사실 아귀가 아니라 김혜수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때 약간 좀 현타가 왔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돈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되죠. 영화 속에서 돈 불태우는 놈으로 아주 유명한 놈이 두 놈이 있어요. 쟤하고 조커하고 다크나이트에서도 불태우거든요.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저 평경장 밑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욕망을 뚜렷하게 얘기했어. 나는 뭐 하고 싶다고? 쌤! 저 누나 돈 갚을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몰라, 알아서 하세요. 길게 인생을 망치고 싶은 차라리 마약을 하라. 누나 돈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에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원금만 회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술을 익혔죠. 난 화투는 진짜 못 치겠던데. 너무 작아가서 나 손이 이렇게 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만하거든요 내 손에서는요. 이거 안 되던데 난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술을 익히게 되고 뭐 기술을 익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웃기게 보이는 거죠. 다리가 무너지질 않나 또 뭐요 백화점이 무너지질 않나 세상이 이래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놀랍지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왜 그게 놀랍지가 않겠어요? 다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찧었길래 저따구로 다리를 쪄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냐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선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근데 백화점이 무너질 때는요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당연히 개판으로 짓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사람은 다 뭐하니까? 구라를 치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놀랍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 다 사람은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다. 돈만 좀 더 벌 수 있으면은 무슨 짓인들 다 하는 게 바로 뭐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구라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기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뭐하요?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도박을 하기 시작하죠.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깡패를 하나씩은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돈 잃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좀 주고 오기도 하죠. 내가 무사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갔어.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크게 이제 해먹었죠. 자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중간에 또 욕망이 또 바뀌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지? 누나 돈의 5배. 자 또 욕망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거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 공사판 맞나? 거기서 했었던 도박에서는 돈 몇백만 원 벌어보려고 했었지. 다 날려먹었지. 원금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금을 회복하고 싶었지. 그러다가 또 생각이 바뀌었죠. 5배는 해야 되겠지. 자, 5배 땄어요, 안 땄어요? 땄죠. 욕망이 딱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코를 문지르면 무조건 죽어라. 어때? 받읍시다까지 올려놔요. 코를 만졌어. 평경장이 중간에 코를 만졌는데 두 놈이 어떻게 했어요? 안 따랐잖아요. 코 만지면 뭐라고 얘기했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근데 남들 코를 만졌는데 안 따랐어요. 둘이가 지금. 그래가지고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나와가지고 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놈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장군이라는 놈이 순간 눈이 뒤비져가지고 심지어 총까지 내놓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결국 누군가를 잘 이해하고 누군가를 잘 다룰 수 있고 그 사람을 손에 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욕망을 알면 돼요. 근데 그 욕망이 너무 잘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도합한만큼 욕망이 잘 드러나는 곳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욕망이 아주 깔끔하게 드러나니까 나는 뭐 하고 싶어? 대박 나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환상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도 사람이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마침 또 누구도 있고 김혜수도 있고 가고 싶겠어요? 이 영화가 이렇게 나 저런 영화인 줄 몰랐네. 김혜수가 저런 노출을 했을 거라고는 좀 생각도 못했네. 옛날 영화라서 까먹고 있었네. 아무튼 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살짝 머뭇거리고 손가락 자르라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못 자르죠. 맨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 자르려고 했는데 손가락도 못 잘랐어요. 뭐가 바뀌었으니까? 욕망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 뭡니까? 자기가 꿈꾸는 환상. 오케이, 좋아. 제가 꿈꾸는 환상은 뭡니까? 악셀 한번 밟아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영혼을 갖다가 아주 선하게 잘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죠. 왜 그게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욕망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표현을 쓰게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끝까지 한번 파 들어가봐야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충 보면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모든 인간은 영혼의 행복을 갈망한다. 여기서 행복이 바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처음 들어봤을걸요? 나도 처음 얘기해 주는 거라서. 영혼의 행복을 갈망한대요. 여기서 행복은 건 뭘까요, 그러면? 그냥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영혼을 선하게 만들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스님 같은 말일 수도 있어. 약간 좀 그 법정 스님 같은 사람이라 볼 수도 있겠죠. 맨날 말하잖아. 다 네가 뭐 하려고 하니까 불행하다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라고. 적당히 가지면 적당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넌 어차피 뭐 한다고? 죽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결국 뭐에 휘둘리니까?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욕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그것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정신분석 학자들이 지네가 내가 욕망을 처음 얘기했어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욕망으로 교체시킨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거지. 한 사람만 똑바로 이해하면요, 여기 다 튀어나와요, 진짜.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만 이해하면요, 뒤에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인간은 항상 행복하고 싶대요. 정확하게는 영혼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금 말하자면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하게 만든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사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왜 삽니까? 그것이 나를 뭐 해줄 것이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뭐 집을 하나 사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차를 하나 사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곳에 오는 이유는 뭘 또 그 정도까지 가라. 근데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긴 한 게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죠? 이상한 사람들. 자, 이상한 자, 그게 이제 그 사람 각 개개인의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동도 되게 많이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있죠? 바로 이 영화에서는 도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게 어떤 행동이라는 걸.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게 나한테 뭘 줄 것이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게 또 다른 말로 뭐가 되죠? 환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행복과 환상 속에서 뭐가 나온다?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은 권력을 추구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놈도 있고, 그거 좋아하는 놈은요 맨날 여자 만나면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막 강간하는 새끼도 있을 테고요. 그죠? 권력에 미친 놈은 뭐 합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도 다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요 돈만 벌 수 있으면요 무슨 짓거리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놀랍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 짓거리를 할 수 있지? 근데 얼마나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느낀 게 있잖아요 요즘 따라. 아, 사람이 돈을 벌려면 뻔뻔해야 되는구나. 이 뻔뻔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여러분이랑 말 안 할래. 나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안 되던데.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도 걔처럼 뻔뻔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걔는 왜 이렇게 뻔뻔해?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래 놓고 너무 뻔뻔하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는 그 모습 보고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는 왜 뻔뻔하게 못하는 걸까?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행동을 못해 그렇게.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그 사람 중에서 뭐라고?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본인은 한 채 의심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나를 모욕하는 니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지.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니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어차피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고, 내가 뭐 적당히 당신이 얘기한 규칙만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 실제로 이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그 김혜순의 하우스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하러 가야지. 그 화투 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시면 나한테 죽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어느 교수님이 한 명 오게 돼요. 다 읽게 되죠. 근데 미쳤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깝해가지고 돈은 이만큼 다 돌려줘요. 그냥 절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거만 본다 하더라도 고니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뭐가 있어? 이게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좀 있고, 적당히 좀 선을 지키고 싶은 인식도 좀 있기도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이제 평균당이 죽으면 진짜 눈이 이제 뒤비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알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알면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지는 덕이요, 무지는 악덕이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까 행동을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본인은 자기가 행동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다? 무지인 거죠. 무지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한테 가가지고 뭐 덕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걔는 뭐다? 그냥 무지인 거예요. 도박에 미친 놈은 왜 도박에 미칠까요? 도박이 나쁜 걸 몰라서? 중간에 한번 나왔잖아요. 중간에 평경단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학교 선생님 나왔었잖아. 그 사람 돈 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이라는 새끼가 이런 거 하도 되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애들도 다 크면 알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놈은 지가 있는 놈이에요. 무지한 놈이에요. 전형적인 무지한 놈이 되는 거죠. 그냥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인식이 없는 놈한테 가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지. 그러면 걔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걔한테 뭘 깨우쳐줘야 돼? 무지를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죠. 평경장인 고니한테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깨우쳤어요? 못 깨우쳤어요? 못 깨우쳤어요. 저는 결국 언제 깨우치느냐? 제일 마지막에 깨우치게 됐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돼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해봤자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고 내 영혼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영혼을 알게 되면은 나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욕망의 실체를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지가 곧 뭐다? 덕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대충 나오네. 진짜 이해 안 가는 놈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가서 백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보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지를 일깨우는 거죠. 요 포인트를 붙잡고 또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 그걸 알았을 때 네가 뭘 할 수 있다?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도박 얘기하고 하니까 도박 중독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게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도박이 나쁘다라고 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놈인 거죠. 그러면 그놈을 도박을 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날 뭐 의지가 약하니 뭐 의지 방향하니 그런 말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뭘 알려줘야 돼? 그게 진짜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뼛속 깊이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굴 알아야 돼? 내 영혼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다? 선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소크라테스. 확 오죠. 이렇게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둘이 무시하게 말하지 말고 맨날 소크라테스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래.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 적도 없어. 그거 지가 한 말이 아니야. 그 말은 그냥 신단에 붙어있던 말이에요. 그냥 당시에 그냥 유명했었던 그냥 격언 같은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뭐 부동산을 사라 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부동산을 안 사면 네 인생은 조진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냥. 아이고 참. 근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깊이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많고 이 사람만 본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법정 스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이 영화 속에 있는 고니가 결국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안 했을 뿐? 도박만 안 했을 뿐 그 못지않은 짓거리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로 살고 싶어요? 그거 내가 권하진 않아요. 적당히 그냥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냥 뭐 다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고니가 제일 마지막에 돈을 불태웠다는 건 어떤 마음으로 불을 태웠을까요? 사람이었던 또 다른 면을 봤겠죠. 제일 마지막에 아귀하고 도박 칠 때는 진짜 거기 완전 지옥이에요, 진짜. 저 여자도 알고 김혜수도 알고 그러니까 완전 개또라이고 해도 또라이고 저도 또라이고 어느 순간 되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었든 밑바닥이었든 끝을 봤을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돈을 일단 태워버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불타는 걸 보고 김혜수가 어떻게 해요? 나 미쳤어 하면서 막 보면 부르르 떨거든요. 마치 돈이 마치 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뒤에 나와서 총을 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사람도 의미 없고 뭐도 의미 없고 이게 뭔가 싶었겠죠. 완전히 뭐 스님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스님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타짜라고 하는 영화인 거고 이 영화가 잘 된 이유는 다 뭘 보여주는 거니까요. 언뜻 보면은 도박이 미친 새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결국 저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어야 돼요. 잘 되는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잘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나의 어떤 환상을 좀 충족시켜 주던가. 둘 중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안 되면은 답도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것이고 이 영화는 도박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도박을 하지 않는 내가 누구다? 곤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곤이의 모습은 조금씩은 다 있을 테니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딱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영혼의 모양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한다? 인간의 행위의 모습이 대략적으로 나온다. 그럼 인간은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는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다고 봐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선하게 하지 못하더라.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를 관찰해 본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영혼을 닦지 못하더라. 왜냐? 뭘 구분하지 못하니까?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왜 구분 못합니까? 영혼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환상 속에 있는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정말 너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더라. 왜냐하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이제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른다? 욕망이라고 부른다. 참된 행복의 기반을 혼동하게 만들더라.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혼동하느냐? 간단해요. 뭐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똑바로만 알고 있으면 똑바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모르기 때문에 똑바로 행동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를 붙잡고 에이 의지가 없는 놈, 나약한 놈 욕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 지를 깨달아야 된다. 지가 곧 뭐다? 덕이다. 알게 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해집니까? 선해진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뭘 열심히 했죠?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살았던 거예요. 재수없게. 오케이? 자, 이게 소크라테스예요.